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국전력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6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며칠 됐습니다. 아, 며칠 되셨어요. 네. 네,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훈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 한국전력 상담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계속적 수익이었는데 이제는 며칠간의 하락세로 인해서 손실 구간으로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세 인상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나와주면서 한국전력의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원전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전력도 전반적으로 하락된 모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전 관련해서 이번에 에스팅하우스 관련해가지고 이번 로얄티나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명시가 좀 크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더 하락세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봤을 때 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될 게 뭐였냐라고 본다면 저는 수출할 때나 이런 부분이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영업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전을 수출하려고 한다면 많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미국을 통해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기회가 될 경우에는 보다 폭 넓게 어떻게 보면 한 개 팔 거 두 개 팔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는 만들어 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악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제가 말했던 부분이 똑같지 않나? 웨스팅하우스 미국에서 원전 관련해서 수주를 받아도 터비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어떻게 본다면 수주가 나올 공시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아도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수주가 되고 만약에 근데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한국전력에 어떻게 보면 큰 이익이 될 거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전기세가 인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통령 입에서 어느 정도 전기세 관련해서 언급을 한 만큼 조금 더 기대할 포인트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한 차례 수익은 챙겨야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본다면 37,000원대 들어가서 32,000원대 어떻게 본다면 더 올라갈 거야 5만 원까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들고 가신 것도 있을 텐데 이번에 한번 충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물대 구간도 쌓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올라갈 때면 42,000원 부근에서 비중 5% 정도를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전기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 또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42,000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은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우선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SK하이닉스 우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HD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7만 원에 3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달 이상 됐어요. 아, 2달 되셨어요. 네네. 주가가 최근 계속 빠져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네, 어떤 그래요.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민프롬 박사님이요. 네, 민프름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손실 중이신데 웃음이 참, 넓은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절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이 깊으네요. 저는요, 비중을 약간 덜어내고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말고. 요거에 지금 단기적인 이 조정이나 충격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금 충격이 받고 있는데 이게 충격이 조금 더 갈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요게 사실 어떻게 좀 이 악재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관세를 줄이거나 무언가 좀 뭐랄까요? 이 국가 간의 얘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음 주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조정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좀 절반이나 또 절반 이상이라도 약간 덜어내고 관망하다가 조금 이제 상황 바뀌는 거 보고 그때 이제 덜어놨던 거 다시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때 결정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관세 부담이 50%나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 국가별로 요게 안 된다면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미국의 현재화거든요. 미국의 생산 라인을 만들어 놓냐 안 놓냐 요 차이로 이제 변압기 시장이 조금 갈릴 거예요. 옥석이. 그런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에 미국이 공장이 완공이 되고 있는 게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사 중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미국의 엘라베마의 지금 공장이 내년 말까지 증설을 마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세가 조금 더 낮춰지고 공장 완공이 조금 좀 빠르게 돼서 이렇게 캐파가 나온다라는 얘기만 있어도 주가는 다시 정상화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내년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이 관세 50%가 어느 정도 저는 회담에서 조금 줄여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봐요.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가 해왔던 행보상 좀 줄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충격을 좀 잘 견디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아예 손절보다는 조금은 들고 가시고 일단 비중 어느 정도 덜어냈다가 이렇게 시장 보고 이제 어떤 추가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 뭐 아예 그냥 손절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좀 지켜보다가 좀 결정하실 건지요? 아,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을 몰랐어요, 제가. 아, 요거 근데 더 내려올 건데. 전에는 잘 갔었잖아요. 그죠, 50만 원 그죠. 이상까지도. 그죠. 요거는 연말까지 쭉 들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이죠. 아, 그러니까 절반은 손절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네. 계속해서 이거 조금 크면 40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만 원까지 내려가기 전에 일단 일부라도 조금 덜어내놓고 40만 원에서 40만 원이 제가 지금 최악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40만 원까지 이제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만약에 지지받고 올라간다, 다시 정상화한다라고 이제 표시가 나올 때 다시 그만큼 추매하셔서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관세 부담이 커지긴 했지만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의 노후화 때문에 얘네가 뜬 건데, 우리 관세 부담 그렇게 때리면 얘네들의 수입 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판매량은 문제가 없을지언정 지금 이 재무구조상의 타격이 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라서 다음 주에 회담을 조금 지켜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 후에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답답했던 점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TV 소리는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TV 소리 완전히 끌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아, 저 이수 페타시스를 오늘 좀 빠지길래 원래 자주 거래했고 좋은 종목을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뭐 대체 거래소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네. 좀 이렇게 빠지고 그 중간에 오늘 가정에서 본 게 예인이고 뭐 기간도 사는 거로 되어 있다가 지금 뭐 최종 걸 본 게 전부 다 많이 판 거로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답답하실 것 이렇게. 같습니다.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56,400원에 한 20% 정도 됩니다. 네, 이 종목도 최근 정말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네.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정호 선생님한테 한번 네, 이정호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MLB 기판 관련해가지고 최강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몇 없는 엔비디아 밸류체인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요즘에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8월달 들어서 너무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회사나 좋지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나왔던 HBM 관련해가지고 공급망을 재편성하겠다, 자체 HBM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장에서 조금 더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는 딱 오늘 자리에서 지켜줄 자리는 지켜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61선에서 딱 지켜주는 모세가 나왔고 이제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세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지면은 이제 단기 하락이다, 단기 저점이 구간이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자리가 딱 오늘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세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불안감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AI 시대에 가면 갈수록 반도체 가치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한미 정상회담 때 반도체가 어떻게 관세가 이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조금 빠져줬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미래 전망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보다는 비중 20% 정도를 들어가셨으니까 이제는 21선 정도에서 한 번에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대가 62,000원 부분인데 그 가격대에서는 6만 원에서 62,000원 사이에서는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더 고점 돌파까지도 가져가시면서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수페타시스의 긍정적인 부분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과 맞소,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납품하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만약에 HBM 관련해서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와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MLB 기판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안 되도록 돼 있던데 이거는 뭐 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까? 딱히 문제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대체거래소에서 한 70몇 종 정도 많은 종목들을 퇴출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시범 단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뭐 회사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직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중 축소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요일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우양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약 4,600원 정도 되고요. 네. 비중은 원래 오늘 15% 정도 샀다가 네. 15% 가지고 있다가 15% 정도 추가했다가 네. 좀 더 갈 걸로 봤는데 안 가길래 그냥 샀던 건 전략 매도하고 15%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4,600원이실까요? 예.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그 윗꼬리가 좀 크게 달렸고 네. 좀 오늘 더 이렇게 상을 좀 가지 않나 싶어가지고 중간에 네. 5,200원 정도에서 더 추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그냥 안 가길래 그건 그냥 오늘 다시 정리를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그 민프로님. 네, 민프롬 대표님 우양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비중을 15% 샀다가 또 15% 사셨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왜 매도 의견을 드렸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일단 우양 왜 간지는 아시죠? 예, 저 냉동 김밥. 예. 그죠? 저는 김밥 테마주가 생긴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캐대언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예, 예. 네. 일단 일반적으로 요런 시총이 1,000억 미만이고 이런 테마성을 띈 애들이 날뛰는 시장을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죠. 예. 개별 종목 장세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오늘 아시죠? 완전히 쭉쭉 파란불 월요일부터 사실 계속 조정 중이잖아요. 예,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테마가 날뛰는데 지금 이 테마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잠깐 반짝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너무 커서 일단 놀란 거였고, 두 번째로는요, 차트. 이거는 이렇게 테마주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차트를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차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예, 예. 지금 얘가 한번 상승을 한 뒤로 옆으로 쭉 누웠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조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예, 예. 오늘 같은 날 사실 다 차익 실현 매물을 나오고 빠져야 되는 자리예요.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예, 여기서 예. 더 갈 수도 있죠.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형성한 딱 자리가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자리가 그냥 올라갔다가 빠진 거라기보다는 제자리에서 끝난 겁니다. 네, 제자리에서 끝났어요. 이게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서 딱 멈췄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얘가 시가가 볼린저 밴드 근처에서 있다면 한 번 더 쏠 거예요. 대신 예. 꼬리 달고 다 내려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만약에 내일도 지금 전처럼 옆으로 눕는 시간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확 줄여서 5%만 들고 가세요. 예. 이런 종목은 다음날 4,000원대까지 쫙 빠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시총이 1,000억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300억만 들어와도 주가가 확확 바뀌어요. 이건 아시죠? 단타 많이 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선택하신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예, 예. 내일은 요 최고점을 고가를 갱신을 하더라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익절하고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5% 정도만 이렇게 조금만 비중 조금만 예, 손절해도 되는 것만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단기 테마 관점으로 비중을 5%만 들고 가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또 다음에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이처세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000원에 2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어제 아래인가 한 3일 됐나? 아, 3일 정도 되셨어요. 예. 네, 이 그때 종목도 예. 네. 좀 빠졌다가 오를 때 그때 샀는데 더 네네. 오를까 싶어가지고 쏙 빠져버릴 때. 아, 그렇죠. 이 종목 최근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두 분 다 아쉽게도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그 사장님한테. 네, 이정호 네.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네, 네이처셀 혹시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거기고 전번에 그 너무 푹 빠지길로 뭐 네. 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갭 정도 안 올라가겠나 싶어가지고 그래가 들어갔지. 네. 예. 어떻게 보면 네이처셀이 떨어진 이유는 식약처 허가 승인이 불발이 되면서 예. 떨어졌던 모세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한 차례는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5거래 이상 동안 계속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 투자자분들이 제일 너무 열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제일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는 거래량 없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살짝만 반등 나오면은 그거 예. 보고 나서 이제는 손절을 하던 정리를 할 텐데 조금씩 빠지는 거는 정말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저점까지도 이탈이 됐어요. 거의 저점 부분까지도 이탈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더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 하실 땐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세요. 다음부터는 너무 20%도 생각보다 많아요. 금액이 적어요. 아, 금액이 적으세요? 예, 금액이 1,000만 원도 안 돼요. 혹시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추가 매수를 그 갭 때문에 네. 추가 매수 해가지고 좀 더 떨어져마. 네. 좀 더 떨어져마
추가 매수 한 좀 돈 1,000만 원 더 해가지고 예. 본전 되면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확실한 호재가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게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이 시총이 1조가 넘는 기업이고 물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올라갈 땐 또 강하게 올라갔던 모세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저점이다라고 들어가셨다라가는 그다음부터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많이 안 들어가셨다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2만 원 분이다라고 하면은 전 과감하게 그냥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 자리는 조금 견뎌야 될 자리다. 저점을 깨지고 나서 한 차례 다시 한번 무너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호재가 한 번만 나와준다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그 호재라고 봤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승인 관련해가지고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언급만 나와도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 미련 없이 비중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꼭 성공할 거야. 그 다음에 다시 과거의 주가처럼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시다가는 크게 더 어떻게 보면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차례가 올라갈 때 그때 2만 원 선 이상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본다면 2만 3천 원이 안 가도 2만 2천 원부터는 팔 생각을 갖고 손절할 생각 갖고 계속적으로 노리시면서 비중 10%는 꼭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어느 정도 차츰차츰 정리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뉴스나 이런 부분이 따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시고 저점 잡지 마시고 꼭 뉴스 체크하시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려가면 어느 정도 돼서 좀 더 사면 되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5,000원까지는 충분히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15,000원대 가격대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조인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때 상한가 2번이 갔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자리까지도 충분히 하락세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보다 더 떨어질 가격대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격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은 가격 보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15,000원 부분에서 이탈, 그러니까 더 떨어진 다음에 이탈을 하고 다시 올라갈 때 사시는 게 낫다. 지금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비중 축소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ABL 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000원에 30%. 29,000원에 30%요? 예, 예.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거 내가 목표가를 한 12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네. 그때까지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서요. 아, 이 종목 12만 원까지 또 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민푸른 대표님. 네, 민푸름 대표님 목표가 말씀해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12만 원, 들고 가셔야죠. 12만 원 저는 적절해 보이고요. 사실, 조금 더 우리 시장이 훈풍을 받아준다면 사실 그 이상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목표가를 금액보다는 시기로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시기는 내가 내년 한 상반기까지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는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내년 1분기라는 기준이 이제 올해 2025년에 이제 성적표 받을 때, 그러니까 즉 1년치의 이제 그 실적이 발표되기 직전에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이번에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700억이 굉장히 넘는데 얘가 이미 올해 4월에 글락소스미스 클라인하고 이제 기술 이전 계약한 거 그거 일부 계약금 받은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ABL 바이오가 벌어들일 돈이 컨센서스만 1,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센서스를 도달하기만 하더라도 그 기대감에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어찌 됐든. 근데 이 예. 금리 인하가 사실 원래 경기 침체 우려랑 같이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이제 깊은 얘기라서 좀 그때는 그때 가서 이제 시장을 예. 봐야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시기가 끝나기 전, 즉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으로 시기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년 예. 상반기 전에,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빠르게,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연말에도 나는 매도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를 하나는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만약에 교체가 되는 시기가 좀 빨라진다면 매도 시점도 예. 조금 빨라져야 돼요. 이해하셨죠? 예.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금리에 영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예. 기억하셔서 이제 만약에 우리 시장이 조금 분위기 뭐야 이거 금리 인하해서 어떻게 분위기 바뀌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 전화 주세요. 예. 네. 그러면 이거 익절가를 얼마나 보면 될까요? 일단은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목표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목표가는 익절가. 입실까요? 그런 게는 저 내려오면은 내려오면 막 익절가. 예. 익절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이제 갑자기 조정이 온다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치자면 지금 75,000원이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75,000원을 좀 살려만 있다면 계속해서 쭉 보유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매도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27만 7,7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3%요.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막 올라갈 때 그때. 네.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는데, 네, 최근 주가가 또 많이 빠졌는데 언제쯤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우. 네, 이정우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27만 원이면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반등이 올라올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관세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는 뭐 자체 HBM을 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SK 하이닉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 또 얘기가 나왔던 건 뭐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한테 지분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해가지고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운명도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주면서 엔비디아 뭐 자체적으로 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자체 HBM이나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유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세는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요즘 시장이 안 좋아도 계속적으로 지켜줬던 가격대가 거의 24만 원 이상 24만 원에서 25만 원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줬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때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왔을 때마다 어느 정도 양봉이 나와지면서 올라가줬던 모습도 나왔고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미증시만 어느 정도 탄력성을 받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비중을 그때 낮춰야 된다.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지금 25만 원 밑에서 만약에 40%를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을 텐데 지금 27만 거의 28만 원 부근에서 이만큼 비중을 갖고 있는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최소 20% 정도를 덜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나머지 물량은 30만 원 부근에서 1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10%는 어떻게 보면 35만 원 아니면 그 목표가까지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슈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지금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